2020년 성북 청소년 작은 어울마당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청소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저희 진로 멘토들과 함께하는 진로 토크쇼 찐톡이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성북구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럼 오늘 찐톡에 함께할 진로 멘토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짬바를 보여주러 온 김유림입니다. 교육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3년 동안 고등학교 때 학급 반장을 하면서 나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적을 쌓기보다는 이제 유아교사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고3 때는 심지어 학원을 다 그만두고 갑자기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예비 유아교사로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기관이랑 내가 맞는 기관을 찾아서 그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유아교사가 정말 맞는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고민을 하고 내 적성에 맞을까? 라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그리고 다른 직업에 대한 호기심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도 많은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학을 간다고 다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중요하지만 꼭 대학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많이 고민해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안에 있으면 그 세상이 나의 전부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정영암에너지공학과의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정인입니다. 오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 지구과학이어서 그 안에서 대학교 때 배울 뭔가 전공을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환경공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사실 학교는 좀 가까워서 선택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교 수시 전형 중에서 종합 전형을 선택한 케이스여서요. 일단 3년 내내 굉장히 열심히 종합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교내에 있는 대회나 회장부 회장 임원직 이런 활동을 하면서 행기부를 계속 채워 나가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내년에 막학기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막학기 준비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대학교를 못 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았었는데, 사실 대학교를 와보면 그런 걱정이 인생에서 되게 조그만 부분이니까 그런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대학이 아니니까 자기 꿈을 찾는데 조금 더 열중했으면 좋겠고, 지금 고등학교 신분에서 놀 수 있는 거를 마음껏 놀고 성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찐톡을 하기 위해 울산에서 올라온 18학번 김승건입니다. 일단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성적 맞춰서 지원했고요. 학과는
이제 제가 울산에 살다 보니까 그냥 흔히 아시는 대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집 근처에도 공장이 많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중에 견학도 많이 가고, 아버지도 화학 공장에서 재직하셔서 그곳에서 일도 해봤고, 그렇게 주변에 많으니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울산이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데 그곳 야경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아, 나도 저기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누가 생각해도 좀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많은 활동에 참가해서 그걸 메리트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난 후 공부하는 시간보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1학년이라서 한 학년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과 화공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울산에 있는 S51에 취업해서 최소 공장장까지 역임하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이제 한계를 설정해서 이제 그 목표만 채우면 만족한다는 느낌이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이제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때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더라면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다고 말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꿈이 없는 학생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랑 진로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동가족복지학과 4학년 김경민입니다. 친구들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사실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 관련 학과에 희망했었는데 아쉽게도 수시와 정시에서 관련 학과를 가지 못하게 되어서 아동가족복지학과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아동가족복지학과에 오니까 전 연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또 교수님도 좋고 동기들과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게 잘 보내고 있어서 그대로 쭉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수시와 정시 모두 준비를 하면서 수시에서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성적을 보는 전형까지 모두 지원을 했었는데 제일 아쉬웠던 점이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딱딱하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부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줄글로 외우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서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전형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엔 논술로 대학을 가진 못했지만 이게 또 대학을 오니까 글쓰기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청소년을 만나는 청소년 지도사가 될 계획입니다. 안녕. 진로를 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내가 정말 어려워했었고 근데 그 방법은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혹은 고등학교 3년을 쭉 돌아본다면 너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조금은 일찍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럼 응원할게. 친구들, 지금 되게 어린 나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힘든 게 좀 많죠. 근데 그 힘든 거를 그냥 묵묵히 견뎌내오고 그냥 달려오라고 하는데 저는 친구들이 그렇게 달려오기보다는 중간에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를 겪어왔는지 한 번씩 돌아보면서 자신을 토닥토닥 위로해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방송인이 되고 싶은 착한 관종 조성태라고 해요.
제가 중학교 아마 1학년 때였을 건데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제가 학교에서 그런 친구를 보면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세상이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잘못된 일이 터지고 나서야 세상에 밝혀지는 걸 보고서 이 소식을 내가 먼저 좀 직접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엔 아나운서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다 보니까 신문방송학과라는 대학교에 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중학생 때부터 제 꿈은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과에 진학해야 되지라는 고민은 막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재수를 해서 1년 대학을 늦게 들어갔어요. 고3 때는 솔직히 좀 본받지 말아야 될 수험 생활을 했고, 재수는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기숙 재수를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눈 떠서 일어나면 아침 먹고 바로 공부하러 가고,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올라오면 바로 자고, 이 생활을 3월부터 한 11월까지 했었거든요. 사실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재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독학 재수라고 혼자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와 같이 학원을 다니지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기숙 재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거리를 떨쳐낼 자신이 없어서 기숙 재수를 선택을 했어요. 사실 힘들긴 많이 힘들어요. 수험 생활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억제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힘든 점도 있는데, 그만큼 기숙이어서 친구들과 많이 부대꼈고 추억도 많이 남아서 저는 살짝 미화되긴 했지만 지금은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남자니까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야죠. 제가 ROTC거든요. 저는 ROTC 소속으로, 학군사 소속으로 학군사관 후보생인데, 학군사관 후보생은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거든요. 군대를 소위로 임관을 해서 가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아마 방송 쪽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아나운서 쪽으로 제가 갈지 1인 크리에이터로 갈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이게 아니라 조금 아예 군인으로 갈까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방송 아니면 군인? 이 둘 중으로 아마 제 진로를 정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우유부단해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고, 대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끝을 맺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보고 끝맺음 못할 거면은 시작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맺음을 못 짓고 오히려 이것저것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제 꿈을 좀 빨리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꿈을 못 정해서 난 꿈이 뭐지? 나중에 뭐 하지? 할 때 저는 간호사, 공군 전투기 파일럿, 아니면 아나운서, 이 3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한 가지를 해야지 하고 미리 정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대학 생활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통계학과 19학번 고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경험한 대학 생활들과 그거에 대한 아쉬운 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주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정말 단순한데 취업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들어오게 됐어요. 저희 선배님들을 보면 금융 관련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기업에 들어가서 마케팅이나 데이터 분석 쪽으로 나가는 선배님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분야가 다양해서 통계학과에 들어오면 정말 많은 직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보다 수능 점수를 못 받아서 재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대학에 정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고요. 이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생활 패턴을 수능에 맞춰야 돼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딱딱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 패턴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따끈따끈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OT와 MT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20학번 유아교육과 조영원입니다. 원래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고등학교 때 진로가 정말 여러 번 바뀌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미술도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스트릿 댄스도 전공을 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진로를 택해서 학교로 들어와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시로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정시로 시험을 볼 때 혹시 다른 과에도 내가 맞는 게 있을까 하고 되게 논술도 시험을 보고 다른 과에도 넣어보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논술이 저한테 가장 안 맞았던, 잘못 선택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이 정한 진로에 그냥 거기에 맞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이랑 보육교사 자격증을 2개를 다 취득하고 졸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편입을 준비해서 아동심리학과를 다시 전공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고등학생 때 영원이에게 너가 되게 진로가 많이 바뀌었고, 진로가 많이 바뀌면서 고민도 많았을 거고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너는 네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의 내가 돌아보기에는 너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가장 중요한 건 진로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대학을 다 가니까, 혹은 대학은 나와야 하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느끼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해서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크게 마음을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전공이,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심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학생활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드리려고 방금 수업이 마치자마자 달려온 김수아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어릴 때부터 다들 미대생을 꿈꾼다면 그렇겠지만, 일단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서 미술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미술을 전공을 해서 대학의 과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회화과랑 디자인과, 공예과, 조속과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디자인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디자인과가 다른 과들과의 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회화나 조소, 공예는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은, 디자인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뭔가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살면서 어떻게 더 편리하게 이걸 이용하고 이런 저희의 삶에 관련하는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손으로 만드는 거에 재주가 없기도 하고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도 좋아했고, 이런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를 그냥 예쁘게 꾸민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디자인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입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정시나 수시와는 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저는 이제 정시로 학교를 왔고, 정시로 만약에 학교를 가게 된다면 수능을 치게 되고, 수능 이후에 이제 2월에 미술 입시 또한 치르게 됩니다. 보통 수능 이후에는 다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노는 시기인데,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서 그때부터 정말 매일매일 미술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그림만
그리는 생활을 계속 했었고요. 그렇게 그 하루도 안 빼먹고 열심히 한 결과 네, 그래야 원하는 디자인과에 붙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대학 관련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전에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불안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대학 관련해서나 공부 관련해서 지금 한창 고민도 많고 불안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다 겪어보고 나니까 정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너무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휴식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학창시절과 재수시절을 보내고 상경을 해서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18학번 화석 하지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장 역할을 하면서 친구들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면서 원래는 그런 쪽에 흥미를 느껴서 물리치료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부모님의 설득으로 공대를 가는 게 어떻냐라고 추천을 받아서 재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그나마 관심이 있었던 잘했던 화학과 관련된 과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화공, 신소재, 환경공학부라는 이제 정시에 붙어서 신소재공학과에 가게 되었는데 화학공학과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복수 전공을 신청하여 이제 이 두 학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수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재수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했었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저한테는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학교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두세 등급을 높게 재수를 통해 합격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장교로 오랫동안 제 전공을 살려서 생방 장교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할지 또 나와서 반도체 또는 탄소 섬유를 다루는 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진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의 모든 진로 관련 행사에 항상 1번 도우미로 참여를 하고 제가 사람을 모으고 약간 그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생활이 저한테는 제 대학 입시에는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대로 대학을 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 시절에 저한테 충고를 해준다면 공대가 원하는 컨셉이 아니라면 차라리 공부를 해라 지아나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편하게 보내고 재수 생활을 하면서 9번의 논술을 떨어졌고요. 3번의 학생부 종합평가를 떨어졌고요. 3번의 정시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학생이 되어서 3학년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10몇 번의 실패가 저한테 실이 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고 이제 그 하나하나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입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에서 공부하고 있고 스카우트, 대의원회, 독서 모임, 알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는 21살 멘토 김민경입니다.
저는 원래 철학과를 진학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철학과를 진학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입시가 잘 안 돼서 일단 철학과는 조금 아무래도 취업이 어려운 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취업이 쉽고 내 적성에도 맞는 과를 찾다가 유아교육과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유아교육과가 있는 학교 중에서 이제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집에서의 거리랑 또 제 성적까지 고려를 해서 이 학교랑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6개를 넣을 수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 6개를 다 철학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내의 모든 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걸 다 철학과 위주로 맞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는 교회 활동까지 다 참여를 해서 저는 일단 생활기록부 자체에서는 되게 교내 선생님들 인정하시는 그런 생활기록부였는데 아무래도 자소서랑 면접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입시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제 학교 내신 성적으로 현재 학교와 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육과는 진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격증이 일단 나오기 때문에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사립이나 공립 이런 사립 유치원에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용고시로 해서 공립 유치원에 취업을 하는데 이건 되게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원이 있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입을 해서 다른 학교와 다른 학과에서 아니면 같은 학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편입을 해서 공부를 더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방법이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4가지 중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수학 이런 거는 엄청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주변에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너는 싫어도 해야 돼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때 민경이에게 저는 확신이 없고 불안해서 집중하지 못했던 고등학생 때 민경아 오늘의 할 일부터 이제 작은 것부터 하루하루 차근차근 해 나가면 언젠가 너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원하는 거를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찐 진로 멘토들의 소개 영상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 멘토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진로 멘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멘토분들의 소개 영상을 통해 각자의 전공이나 학업 선택의 이유들을 다양하게 들어보았는데요. 민경 멘토님, 이 소개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떠셨나요? 저도 되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위로를 전해주고 좀 토닥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민경 멘토님처럼 다른 멘토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오늘 진행되는 온라인 진로 토크쇼 찐톡에서는 입시와 대학 생활 등 성북구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진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소통하는 토크쇼입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을 보고 계신 청소년 분들은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 시간에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소통해주는 우수 청소년 15명에게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카페 3위로 디저트 다쿠아즈 교환권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진로 멘토 소개에 이어서 각자의 학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영상 보시죠. 우선 화학공학과는 쉽게 말해서 화학이라는 학문을 이용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엔지니어링에 대해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 화학공학과의 장점은 반도체, 의학, 엔지니어링, 석유화학, 무기화학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화학공학과는 과 이름에 화학이 들어가지만 물리나 수학 쪽에 자신이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는 환경공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과여서 물리나 화학의 같은 과목을 환경공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추가적으로 환경경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환경경영학이나 그린마케팅 같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과목이 물리나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이과시라면 그 선택 과목을 물리나 화학을 선택하면 가장 좋고요. 사실 수학은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학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화학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화학공학과는 화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배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소재공학과는 전자 또는 반도체를 위주로 약간 특정하는 분야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른 것보다 수학이랑 물리, 화학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학과를 중점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재수 때까지 물리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워도 정말 잠깐 발만 담갔다 꺼내는 정도였는데 그게 약간 대학 와서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저는 자과대로 가는 자연과학대로 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힘이 너무 드는데 공대를 오고 싶다면 이제 물리를 좀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산업디자인과에 재학 중인데요. 보통 산업디자인과라고 하면 제품 디자인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교 산업디자인과는 이제 6개 분야의 디자인을 배우는 학과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시각 디자인과 리빙 디자인, 공간 디자인, 모션 그래픽, 정보 디자인, 디자인 싱킹 이렇게 총 6개의 디자인 분야를 배우고 있어요. 네, 저는 통계학과 2학년을 재학 중이고요. 제가 다니는 통계학과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말 대량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스타나 트위터에 올리는 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단어들까지 전부 다 데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분석들이 데이터의 특징을 잡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측 분석이라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까지 유추를 하는 그런 분석들을 배우기 때문에 통계학과에 들어오면 이러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답니다. 통계학과에 들어오려면 탐구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 2학년 때는 수학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하고 3, 4학년 때는 이 통계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돌리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학적 지식들이 단순하게 고등학교 때처럼 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니고 3, 4학년 때 배울 프로그램들에서 이 식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식들을 이해하고 어떤 분석에 쓰이는지 혼자서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서 탐구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유아교육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유아교육과는 이제 유아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과 또 실천적인 부분을 배우는 그런 과입니다. 먼저 유아교사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유아교사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와 가장 밀접하게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 것인지, 또 어떻게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인성적 자질을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동가족복지학과는 아동, 가족, 복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루면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 연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학과예요. 보통 아동으로 가게 되는 친구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가정으로 가는 친구들은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복지에 가게 되는 친구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후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동가족복지학과에 필요한 역량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있다면 좋은 거는 창의력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들과 사업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창의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친절한 멘토님들의 설명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실제 학과를 다니는 멘토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 문제로 신문방송학과에 대한 소개가 빠졌던 것 같아요. 조성태 멘토님, 라이브로 학과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신문방송학과는 우리나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신문, 방송에 대해 공부를 하는 학과고요. 요즘에는 새로운 미디어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학과가 바로 신문방송학과입니다. 네, 조성태 멘토님의 라이브 학과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로 고민 사연을 받았는데요. 대학 생활 중에서 재미있는 것에 대해 알려달라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멘토님들과 이 고민 해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고민 신청을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을 질문을 받고 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진로 고민 댓글 꼭 달아주세요. 댓글로 소통해주는 우수 청소년 15명에게 성북청소년 문화의 집 카페 3위로 디저트 다쿠아즈 교환권을 드립니다. 그럼 영상부터 보시죠. 만족하세요? 아니요, 저는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만족을 못하세요? 정말 멋진 대학 생활을 꿈꾸고 들어왔는데 저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서 하나도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조금 대학에 와서 작년에는 이제 대면으로 다녔고 올해는 비대면으로 다녔잖아요. 근데 집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아서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족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동기들이랑 학교 생활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또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너무 좋은 기억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학교가 좀 생각보다 큰 학교여가지고 그 캠퍼스 라이프의 그런 잔디밭 감성이 생각보다 재미있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 과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과는 아까 학과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의 디자인 분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6개의 디자인 분야를 모두 배우는 과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디자인 기술을 배워서 그것들을 모두 융합해서 앞으로의 취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현재 밴드부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동아리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학교에 다녔어서 동아리 활동이 뭘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동아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말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 학교의 행사에도 정말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는 1학년 1학기만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아직 제대로 된 전공의 맛을 못 본 상태라 되게 여유롭게 학교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군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3학년을 지금 스트레이트로 연속으로 다니고 있는데 약간 휴학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년이 당연한 얘기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어려운 학문을 배우고 어려운 수학 공식을 배우고 물리 공식을 배우고 있다는 게 약간 힘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 생활에서 만족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 대학 생활이 되게 재밌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오신다면 꼭 동아리를 선택하셔서 동아리 생활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쉬운 점은 제가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부터 시작하지 않고 3학년 때부터 되게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상대적으로 대학 생활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대학에 들어오신다면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 고민을 해결해 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먼저 사전 신청으로 고민을 보내준 친구들 내용부터 먼저 다뤄볼게요. 가장 먼저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유아교육과 취업은 잘 될까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저희 멘토들 중에서 유아교육과 다니고 있는 멘토들 중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출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어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이제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청이나 많은 교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이제 국공립 유치원 교사 채용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20대 1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아마 교사 비율을 더 높여서 교육의 질을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고민에 대한 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라는 고민이 왔어요. 산업 디자인과 멘토분이 말씀해 주실게요. 네, 그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시각 디자인은 평면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산업 디자인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입체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뭐 맨날 보시는 교과서의 책 표지라던가
뭐 좋아하는 연예인의 가수 앨범 커버라든가 이런 게 시각 디자인에 속하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를 보시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저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게 산업 디자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뤄볼게요. 기사 같은 글을 쓸 때 팁이 있나요? 구성 요소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고민이 왔습니다. 사실 구성 요소는 팁을 드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사를 쓰고 싶은 사람이 어떤 거를 넣느냐는 이제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사람의 역량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개요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글을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쓸 건지를 정하는 게 개요인데 서론, 본론, 결론을 정해놓고 이 서본결에 어떤 거를 내가 넣을지 그거를 잘 구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각 파트별로 소소하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자주 생각해보고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주 어딘가에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사를 써본 적이 있는데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놓고 막상 쓸 때 생각을 못해서 기사에 담지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자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다음은 조금 심오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고민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대학을 간다면 첫 스타트에서 더욱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학교를 나와야만 하는 직업,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업 둘 중에 후자를 희망한다면 대학교를 갈 필요가 있을지 여기서 말하는 대학교는 그저 성적에 맞추어 가는 대학교를 말함으로써 등록금이나 졸업까지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 대학은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인데 공부가 싫고 확고한 뜻이 없으면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희망한다면 대학교를 간다와 가지 않는다 그 중에 또 이유에 대해서까지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분들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대학교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멘토분이 있으실까요? 가는 게 좋다. 손 번쩍 들어주세요. 잘 안 보여요. 네, 이 정도의 멘토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가지 않는다를 생각하시는 멘토분도 있으신가요? 가지 않는다가 다소 조금 소수의 의견일 수 있는데 그럼 가지 않는다의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한 분 대표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질문에서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직업은 말 그대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이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질문에 답이 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에 간다에 얘기하셨던 대표로 말해주세요. 꼭 대학을 가야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저희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경험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은 꼭 4년제 인서울을 가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전문대도 괜찮고 지방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과정도 여러분이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좀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먼저 들려드릴게요. 예비 고1입니다. 고등학교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공부 계획 짜는 법이나 시험 기간 외에도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는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도 알고 싶어요. 혹시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분이 계시다면 관련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고와는 다른 대입 준비나 자소서 쓰는 팁이라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 예비 고1인데도 이런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대견한 점인 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공부 차이 중에 가장 큰 게 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야간 자율학습.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놀았었는데 고등학교 딱 오자마자 그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 야자를 5일 내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5일 내내 학교 끝나고 10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방법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분도 너무 지금부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보통 고등학교 시험 준비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 한 달 전부터 내신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그 이외의 시간은 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수능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면 내신과 수능 둘 다 꼭 준비를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사고에 대한 내용은 수아 멘토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자사고를 나오긴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미술을 했다 보니까 공부 쪽으로는 뭔가 세세하게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사고와 일반고의 공부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사고에서는 되게 고등학교 1학년 되게 초반부터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대학을 어떤 식으로 진학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진행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사고에서 진행하는 학교 내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회라든가 다른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많이 경험하면서 수시 때 쓸 자소서에 쓸 경험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일반고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멘토님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열심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더 남겨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시간 댓글에서 질문을 받아볼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아하는 것들 탐색하거나 찾아가는 과정이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다소 읽으면서 조금 슬픈 질문이라고 느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멘토분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겠습니다. 혹시 사전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로가 되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는 입시미술도 준비를 했었고 스트릿 댄스도 준비를 했었다가 지금 유아교육과에 들어오게 됐는데, 보통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나? 내가 잘하는 걸 해야 하나? 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내가 그 길을 가고 싶다면 일단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난 이걸 할 때 굉장히 즐거워. 난 이걸 할 때 굉장히 재밌어. 이런 걸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얘기 계속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제가 다 감사하고 네, 좋아요. 한 가지 더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활동이나 여러 외부 활동들이 많은데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려 할 때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경험을 쌓는 것보다 내신에 집중하는 것이 더 입시에 현명한 방법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제일 끝쪽에 계신 분이 네,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 이렇게 지목을 받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질문자분께서 꿈이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확실한 진로가 갖고 계신다면 선택을 해서 한 군데만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보통 방학 때 시간이 많이 남으실 텐데 학기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을 챙기시고 대외 활동은 방학 때 하시면 둘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정말 방학에도 해야 한다는 이 슬픔을 다들 들으면서 눈물 흘리시겠지만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 해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하거나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아시다시피 제 옆에 이 멘토분의 목소리를 못 들었죠?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준비해서 자기소개서가 안 써질 때랑 면접 준비할 때 되게 막막한 게 많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날 하루 정도 잡아놓고 제가 좋아하는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그냥 야간 자율학습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고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푸니까 그 다음 날부터 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롤은 역시 어디서나 통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질문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기 앞서서 멘토분들의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와 눈을 마주친 민경 멘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조금 불안하고 긴장도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했고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소년 분들과 함께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네. 일단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막막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시기를 조금 견디면 원하는 진로를 찾든가 아니면 원하는 대학을 가든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시기를 더 굳건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옆으로 가면 조금 식상할 수 있으니까 눈 맞힌 사람에게 사실 이제 이거를 함께 출연할 수 있겠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도움이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서 걱정하시고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관 중 하나인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고 여러분이 최고니까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걸 찾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좋아하는 걸 찾아가시면서 어떤 계기가 생기면 가장
좋고 뭐 이제 좋아하는 걸 찾아가시면서 하고 싶은 일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면 되나요? 네. 그럼요. 청소년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고민인 진로에 대해서 꼭 굳이 답을 내리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냥 계속 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차근차근히 좌절하지 않고 희망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옆으로 돌아가는 게 진리인가 봅니다. 앞에 영상에서 제가 통계학과를 취업이 잘 돼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사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 과가 맞게 돼서 꿈을 찾았고 사실 이 학과 안에서도 되게 많은 직업들이 있거든요. 이 직업도 지금 대학 생활하면서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꿈을 못 찾으셨다고 하더라도 막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만 지금 옷을 이렇게 챙겨 입고 왔는데 뒤에서 다른 선생님이 큰아버지 같다고 하셔가지고 네, 의상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근데 의상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의상이에요? 아. 큰아버지 의상은 아니잖아요? 네, 보시면 여기에 학군 사관 학군을 뜻하는 학군단을 뜻하는 네 맞죠? 학군단을 뜻하는 배지와 이제 3학년을 뜻하는 이제 배지가 있고요. 제 이름이고요. 이게 학군단 후보생들이 입는 학군 단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대를 이제 장교로 가기 위한 한 3-4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저의 의무 복무를 선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너무 안 되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하다 보면 어느새 잘하는 거를 찾게 되고 잘 하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진로 고민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미술이란 진로를 고등학교 2학년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불안함도 많았었는데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한 분. 네. 지금 여러분이 주신 질문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래의 길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미래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를 잘 만들어야지 미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에 최선을 다하면 지금의 최선을 다한 거에 맞춰줘서 여러분의 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대학에 입학해보고 군대도 갔다 오고 제가 또 직장을 3개월 반 정도 다녀봤는데 제일 쉬운 게 그때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 때는 같은데 여러분도 지금 막 불안해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추억이 될 거니까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다시피 경험에서 나오는 이 주옥 같은 말들이 정말 오늘 최고였습니다. 오늘 열심히 댓글로 소통해준 친구들 15명을 추첨해서 카페 디저트 교환권을 드리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성북청소년 문화의 집 인스타그램에 발표되니 팔로우하고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갑니다. 오늘 정말 참여 열심히 해준 청소년들과 우리 진로 멘토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청소년 파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청소년 파이팅! 그럼 마지막으로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